세금을 걷어들이면 걷어들이는 대로 그 비율대로 계속 교육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산은 한 해에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또 새로 내년에 받으니까 네. 스타벅스 뭐 커피 기프티콘을 주네 마네 뭐 문제 막 블라인드를 이제 전동형 블라인드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한 집무실당 거의 2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바꿨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돈을 줄 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저도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시내버스 운영 진통이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시민들의 불만이 왜 많았던 건지 좀 근원적인 이유가 아니 근데 노선 개편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공영제를 하려면 뭐 그동안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이게 분석이 다 끝난 건가요? 강원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취재 뒷얘기 강원 기자회견이 찾아왔습니다.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님 그리고 정별린 변호사님, 이다혜 기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돈이 남아서 걱정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학교 얘긴데요. 강원도 교육청의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올해 가을 교육계에 돈풍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돈풍년. 돈풍년이. 예, 그래서 뭐 좀 2차 교육부가 이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가 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편성을 했고 이거를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면서 이제 이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산 걸 또 사고 뭐 고칠 거 또 고치고 그러니까 뭐 빔 프로젝터를 산다던가 뭐 갑자기 과학실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아직 안 해도 될 것들 그러니까 아직 더 쓸 수 있는 것들인데 물건을 바꾼다던가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저도 보도를 통해 보니까 뭐 교육청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제 좀 이제 임원들 이제 그 집무실에 그 블라인드를 이제 전동형 블라인드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단가로 따져보면은 그 한 집무실당 거의 2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바꿨다고 하니까 2천만 원짜리 블라인드가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창문을 그냥 다 막아버린 건지 사면으로 설치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좀 돈을 좀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남는다는 얘기는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아니 저 물론 뭐 라떼 얘긴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네. 뭐 한 반에 뭐 선풍기 한 대 들여놓기도 막 되게 그렇죠.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찜통 교실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해가지고 여름에 수업하고 어느 시대에 굉장히 오래된 그뭐 난로도 이렇게 뭐 되게 맞아요. 오래된 석유난로. 석유난로 맞아요. 떼가지고 머리 아프고 막 맞아요. 그래서 막 건의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컨 그때 딱 들어왔을 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닌가요? 그것도 뭐 무슨 동문회나 뭐 운영위원회 뭐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기부를 맞아요. 통해서 네. 뭐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남는다는 게 좀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학생 수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반에 뭐 20명, 뭐 30명 넘는 곳이 많지는 않고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 재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교육 재정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부에서 주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하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일반 회계 전입금이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정부가 주는 교부금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근데 지방 교육 재정이 60%를 차지를 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 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거기에서 일정 금액을 무조건 교육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국세 비율이 국세 20.79%.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돈이 고정적으로 계속 교부금에 투입이 되니까 교육 예산은 계속
계속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면 걷어들이는 대로 그 비율대로 계속 교육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산은 한 해에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또 새로 내년에 받으니까 네. 스타벅스 뭐 커피 기프티콘을 주네 마네 뭐 아. 문제 막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뭐 공공기관 어디든 예산 다 소진하려고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교육이 백년지 대계다 해가지고 교육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그렇게 국세의 일부를 네. 그렇게 배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좀 대책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 항상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맘때쯤 되면은 모든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이게 돈을 빨리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돈을 사업이 진행이 더뎌서 뭐 진짜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또 불용 처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년으로 다시 또 이월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면은 항상 뭐 진짜 우리 뭐 어디 막 저 아스팔트 보도블럭. 보도블럭 네. 깔아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돈을 막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게 불용 예산이 많이 남으면은 또 이제 내년에 또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올해는 이만큼 받았는데 우리 이만큼 받아서 올해 이만큼밖에 못 썼어. 네. 그러면은 또 필요 없구나. 너네 이만큼만 주면 되는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예산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든 소진을 하는 거죠. 저도 그 기관에서 예산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우리 이만큼 썼고 올해 이만큼 썼고 내년 예산 이만큼 주세요 해서 들어오면 그거를 제일 먼저 봐요. 기존의 예산은 충실히 다 잘 썼느냐. 근데 안 쓰고 반납하고 또 이제 좀 부실하게 쓰고 그러면 예산을 깎는단 말이죠. 네. 근데 깎았을 때 다음 회에 깎는 거를 만회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어렵죠. 공무원분들이. 네. 그래서 예산 기존에 받았던 거 절대 안 깎이기 위해서 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쓰시는 그 이런 문제가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결되는 네, 연동을 비율도 좀 폐지해야 줄이고.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와요. 폐지까지는 아니고 아마 이제 어쨌든 교육은 또 백년지 되게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비율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이 교육 예산을 좀 구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수 그만큼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좀 이 학생 수를 고려한 예산 규모를 좀 책정을 하고 또 중앙 정부랑 지금 지방 정부랑 이중으로 죽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교육 예산을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교육 예산을 좀 착실하게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육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되면은 막 쓰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언론에서 되게 잘 감시했다고 봐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셔서 또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육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나 이걸 대책을 마련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시민 사회나 정부의 감시도 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사례 보면서 좀 스쳐 지나간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처음으로 이제 한 2년 전쯤에 우리 교육감께서 네. 관용차를 좀 개조하셨다가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서 이제 좀 시트도 이제 저기 안마 시트? 리클라이너 이런 안마 시트 같은 거 이렇게 또 리클라이너라고 시장은 아니었어요? 시장님도 있었는데 아, 교육감님도 교육감님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위성 안테나도 달고 아 그래요? 네, 뭐 시트도 뭐 이런 거 바꾸고 그러셔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정도 넘게 들이셔가지고 했다가 좀 구설에 오른 적도 있었고 그 교육계에서 무상 얘기 참 많이 나오잖아요. 무상 뭐 보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뭐 교복까지 네. 이런 거 나올 때는 뭐 서로 돈이 있니 없니 우리가 예산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싸우면서 지금은 돈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곳에 쓰고 있다는 거는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서 네. 좀 차라리 남는 돈 있으면은 진짜 학생들 복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게 그 내국세 그 규모에 따라서 비율로 연동되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진짜 필요할 때 또 없다거나 아니면 또 쓸 데가 없는데 또 남아돈다거나 이런 좀 체계를 갖추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의 어떤 소방시설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소방서에서 얘기 들은 게 이제 학생들 안전을 위한 뭐 소화기라든가 방화시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안전시설은 사실 지나쳐도
좀 그럼요.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블라인드 설치할 돈으로 했으면 좋을 텐데. 맞아요.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공영제 추진 계획부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재수 시장이 발표했던 거는 11월 24일에 브리핑을 하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 영역과 좀 시정부 공론화 과정에서 이제 좀 합의된 정책 공고를 뭐 존중해 공영제를 도입하겠다. 뭐 아무튼 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시는 이제 공영제 운영을 위해서 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이제 연구 용역이라든가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해서 2022년 하반기에는 이제 좀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실제로 뭐 연구 용역을 위한 그 예산 4억 원 가량이 좀 시의회에 상정됐다가 좀 의원들한테 좀 문매를 맞았던 게 이게 좀 뭐 좀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냐. 용역을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공영제를 추진하는 거지. 공영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용역을 하면은 이게 또 짜맞추기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좀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기까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한 내년 한 8월이나 돼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임기는 끝난 건데 네. 만약에 그러면 또 이제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올 수도 있고 한데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좀 지적도 있고요.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 춘천에서 버스 공영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근데 일단은 하기로 발표를 했고 용역을 그 다음에 이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수순으로 다들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공영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 발표를 뒤집지 않는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은 아니 근데 거죠. 시민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왜 그런 정책이 이제 나와서 지금 왜 지금인가? 네. 그래서 해서 네. 저도 이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서 이런 이제 뭐 시내버스 운영 진통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지. 이게 2018년 10월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춘천에 있는 유일한 그 버스 회사가 이제 운영난을 겪으니까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 협동조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이 버스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때도 이제 이재수 시장이 있을 때 일인데 그때만 해도 아 이제 버스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노선을 또 개편을 한 시민 입장에서는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시민의 발이다 보니까 좀 구석구석 좀 수익이 좀 적더라도 시골이든 어디든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노선을 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이제 뭐 환승 체계 도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번에 갈 걸 갈아타야 되고 또 어르신들도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런 노선 숙지가 잘 안 돼서 한참 동안을 또 도우미를 또 시내버스 이런 도우미를 또 각 정류소마다 배치를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도 물어보면 그때 잘 모르더라고 또 네. 너무 도우미들. 헷갈리니까 네. 너무 헷갈리니까 그런 데다가 또 근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뭐 임금체불 문제도 있었고 좀 노동 조건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미비했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는 또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공영제를 하면 좋긴 좋겠지만서도 또 결국에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돈이다 보니까 이제 또 쉽사리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재수 시장이 발표를 한 거죠. 아니 근데 노선 개편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공영제를 하려면 뭐 그동안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이게 분석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용역을 통해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노선에 대해서는 크게 건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만든 노선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크게 손댄다는 거는 이제 혼란만 또 가중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손대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대신 이제 뭐 손대기보다는 늘린다는 개념으로 이제 좀 수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한참 거의 한 20분 넘게 기다렸어요. 이제 시내로 나오는 버스 타려고. 근데 너무 안 오니까 근데 너무 안 오는데 기다린 게 아까워서 계속 기다리다가 택시를 부를까 말까 계속 오나 안 오나 계속 보다가 결국에는 택시 불러서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너무 안 오더라고요 버스가. 그리고 저 오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제가 이제 내려서 좀 기다려봤어요. 근데 안 와요 버스가.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이거 그 버스 회사 있었을 때 하고 지금 협동조합해가지고 버스 다시 시민버스로 운행하고 그 이후에 느끼는 체감상 불편은 훨씬 더 클 거예요. 좀 궁금한 게 이제 완전 공영제가 되면 어떤 게 좀 좋아지는 건지. 그러니까 완전 공영제는 그냥 이제 지자체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한다고 보면 돼요. 지자체가 이제 버스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지자체에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는 뭐 빚이 늘어나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완전 공영제가 되면 예산 문제에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거기 쏟아 부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 기사분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또 전환이 돼야 되고 또 버스도 지금은 그냥 버스 회사에서 고장나면 알아서 수리해가지고 타고 계속 타잖아요. 네. 근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쓰시는 물품들은 사용 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버스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쓰다가 사용 연한되면 또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운수 종사자들 퇴직금만 지금 한 100억 원 가까이 쌓여 있다고 네. 하는데 버스 공영제 하려면 춘천시에서 또 그거 다 해결해야 정리해야 되는 되죠. 부분이고 그래서 버스 공영제를 하면은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훨씬 좋고 편할 거예요. 안전하고 그런데 시행하기까지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리고 매년 버스 공영제 하면서 버스 기사들, 버스 뭐 운행 관련해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네. 있었는지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춘천 말고도 다른 지자체들도 이 시내버스 운행이 다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들도 경영난을 겪는 곳들이 많은데 그 다른 지자체들이 선뜻 완전 공영제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좀 섭조름감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제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의심의 눈초리가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사실 이 시내버스 문제는 이재수 시장한테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사실 네. 이거는 당에서도 굉장히 뼈아파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좀 실패한 정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시내버스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좀 시민들의 지지랄까 그런 것들도 많이 잃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좀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역을 먼저 하고 이렇게 의견 수렴을 철저히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했다고 하면은 시민들도 박수를 쳐줬을 텐데 지금은 사실 좀 싸늘해서 네. 예. 시민 의견에 대한 조사는 없었는지 좀 여론은 어떤 방향인가요? 반감이 좀 큰 상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 있긴 했어요. 저기 아마 지난 한 8, 9월쯤인가? 그때 이제 한 번 했던 걸로 아는데 응답자 절반 이상이 뭐 공영제를 선택하긴 했는데 그게 아마 표본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조사 과정에 설문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네. 야당 쪽에서 좀 공격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좀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이라 저도 이제 사실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걸 시민으로서도 잘 몰랐으니까 네. 좀 분명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춘천 시민의 의사를 좀 먼저 물어봐 줬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뭐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서 그치면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수박 겉핥기식이고 제일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춘천 시민인데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은 이제 다 빠지고 정책만 탁 만들어 놓으면은 뭐 시민은 거기에 따라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민의 의사를 제일 먼저 수렴을 해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사실 또 예산 문제가 또 큰 것 같은데 뭐 교육청이 좀 꺼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남는 예산? 남는 거 저기 우리 좀 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산 문제가 저는 제일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예산에 그런 게 지금 뭐 그 고용 승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좀 적절한 해명 이런 것 없이는 아마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각자 이제 뭐 한마디 평하고 마칠까요? 저는 그냥 짧고 굵게 시민의 발 헛발질 그만. 좋아요. 라임이 네. 또. 네. 라임이 또 네. 이 정도로 저는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되게 슬로건 되게 요즘에 자주 보여요. 춘천은 춘천 시민의 것이다. 시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너무 제가 아예 한 줄평 너무 어려워요. 네.
저는 그 교육 예산 관련해서 남는 돈 있으면 학생들 안전을 좀 돌아보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을 돌아보자. 네, 좋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